1분이면 배우는 1등 전문가의 1급 비밀, 1급 비밀. 뷰티 제품 열심히 만들면 잘 팔릴까요? PMF를 검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연코 추천드립니다. 외주를 주시면 좋고요. 그 이후에 직접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브랜드 분들은 일단 을 통해서 내 제품의 시장성을 검증을 해본 뒤에 채널들을 활성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뷰티 제품의 펀딩과 런칭에 참여하고 뷰티 제품 런칭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비키 전문가님을 모시고 오늘 뷰티 제품 런칭을 주제로 속 시원하게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내 아이디어가 시장에 먹힐까? 일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가 어떤 차별화된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제품만의 차별점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먹힐까에 대한 질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PMF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펀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펀딩의 장점은 다른 런칭 방식들에 비해서 저렴한 광고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점. 초기 브랜드라면 브랜드 파워가 크지 않은 상황일 텐데 충분히 큰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특히 뷰티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성분이나 제품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브랜드 파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펀딩과 합이 잘 맞는 카테고리가 뷰티라서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품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특징과 차별점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징이라는 것은 기능, 가격이 될 수 있겠는데 차별점은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가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멜라토닌 성분으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제품이 있다고 칠게요. 특징은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갔다라는 점이겠죠? 차별점은 밤을 새도 아기처럼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이 문장 자체가 차별점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만의 차별점을 얘기하는 한 문장은 무엇일까 고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징과 차별점이 다른 거라는 게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초보 사장님들이 사실 예산이 많진 않으시잖아요. 1,000만 원으로 뷰티 제품 런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으로 뷰티 브랜드 제품을 런칭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최소의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런칭을 하고 싶다면 제조 수량, MOQ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3,000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임상 테스트 비용이에요. 기능적인 요소들을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인증서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임상만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100만 원 내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임상 테스트 비용 예산을 약하게 잡으면 우리 제품의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성분을 사용했다 라는 식으로 매력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연구 논문들을 인용해서 상세 페이지에 수록하거나 이런 방안들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 100만 원 잡아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껴둔 예산을 마케팅 비용에 쓰시는 거를 마지막 항목으로 빼두시면 좋습니다. 콘텐츠 제작 비용은 200에서 300만 원, 마케팅 비용은 300에서 500만 원 정도 투자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뷰티가 진입장벽이 낮은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다른 카테고리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어서 예산을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방금 MOQ라는 되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이게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하는데 MOQ에 항상 이렇게 따라붙는 개념이 OEM인 것 같거든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얼만큼은 제품을 만들어야지 계약을 해주겠다라는 제품 수량을 뜻해요. OEM이라는 개념은 생산을 대행해주는 업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최소 주문 수량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적게 만들어서 팔아보면 재고가 적게 남으니까. 처음 시작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000개 이렇게 MOQ가 시작하는 제조 업체를 찾아가시다 보면 사실상 1000개를 만드나 3000개를 만드나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1000개부터 만들어준다라는 공장의 퀄리티도 다른 공장들처럼 따라와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MOQ 3000개 이상은 가능한 공장들을 위주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히려 수량을 많이 주문하면 객단가가 조금 낮아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OEM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OEM의 경우에는 브랜드까지 위탁해서 컨셉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이나 장기적인 운영 계획까지 제안을 해주는 제조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추후에 마케팅, 판매까지 같이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 공장이라고는 하지만 기획 파트너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 OEM 제조사와 미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최소한 2개에서 5개 정도의 타사 제품들, 성분은 이 제품, 패키지는 저 제품 준비를 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항목별로 쪼개진 견적서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내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판단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 수 있는지 가격을 미리 확인하시면 내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예비비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두시기에 유리하죠. 제가 만나는 초기 브랜드 대표님들께 배포해드리는 제조사 미팅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체크리스트만 잘 열심히 작성해보고 한다면 제조사 미팅도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 미팅 체크리스트는 더보기란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마케팅 집행 예산을 300에서 500 정도로 최소 선을 잡아주셨잖아요. 구글, 틱톡, 인스타그램 채널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채널에 가장 먼저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단연코 인스타그램 추천드립니다. 이미지, 영상, 릴스 다양한 종류의 광고 유형을 테스트해보고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우리 브랜드를 잘 나타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하루에 5에서 10만 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 브랜드에 맞는 광고를 찾아가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마케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식약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치료해준다, 회복해준다, 피부를 재생시켜준다 이런 표현들은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단속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얼룩덜룩한 메추리알 피부에서 화사한 깐달걀로 소생시켜주는 제품 이런 식의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셔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비포 애프터 이미지는 광고 플랫폼에서 제안을 하는 종류일 수 있어요. 플랫폼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서 소재를 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재 제작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겠네요. 확실히 마케팅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브랜딩은 사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딩이라는 게 즉각적인 수치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브랜딩을 하지 않으면 일회성 광고비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고객을 사와야 되는 브랜드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초기 브랜드들은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려고 먼저 방문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넘기다가 내 제품을 찾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첫 화면에서 매료를 시키는 방식으로 브랜딩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제품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특징만 나열을 하는 콘텐츠들은 우리 고객에게 기억될 수 없어요. 차별점을 얘기해서 제품에 대한 기대감, 이 제품을 사고 싶다 또는 궁금하다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고객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차별점을 우리 브랜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콘텐츠는 왜 이 제품이 너에게 필요한지를 얘기해줘요. 거뭇거뭇한 깨순이 피부에서 부티나는 여배우 분위기로 바꿔주겠다. 이러면 제품을 구매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고객의 뇌리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요즘은 워낙 인플루언서들이 강세이다 보니 이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시딩과 공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딩은 일반인이나 체험단 이런 분들께 제품을 무료로 제공해줘서 콘텐츠를 확보하는 걸 말하는데, 요즘 소비자들은 일반인 분들의 사진을 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이는 요소가 있어요. 시딩은 꼭 진행을 해서 피부 변화 사진 등을 확보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체험단 모집 해시태그를 달고 모집을 하시면 일반인 체험단 분들을 모집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그리고 공구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내 제품의 시장성을 검증을 해본 뒤에 더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몽에서 진짜 실력 있는 뷰티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하실 때 콘텐츠를 전달을 해주시면서 이 콘텐츠에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제작자가 매출을 고민하는 사람인지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외주를 줘도 되는 것과 이거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고객과의 첫 접점을 만드는 콘텐츠 외주를 주시면 좋고요. 이후에 내가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주 제작사와 함께 협업하면 고객이 이 제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더 매력적인 차별점을 제안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여기서 꼭 한 가지, 바로 타이밍인데요. 아직 생산은 하기 전 단계일 때 외주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를 추천드려요. 제품에 녹여낼 수 있는 요소들, 포인트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 만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문가한테 무작정 다 맡기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 맡기세요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외주를 맡길 때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뷰티 레퍼런스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내 브랜드가 지향하는 요소들과 내 취향을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아이디어에 사로잡혀서 타겟이 원하는 바와는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레퍼런스를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항목별로 구별해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셔야 나만의 브랜드가 완성이 되기 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제품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정의 내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2030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타겟 페르소나로 보기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대상입니다. 성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름 관리, 탄력 관리를 시작해야 하지만 그 예민한 피부 때문에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여성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우리 브랜드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조금 더 명확해져요. 어떤 화장품은 막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는데 재고만 쌓이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한 끗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객이 먼저 있고 제품이 그 뒤에 나오는 절차를 밟은 브랜드가 생존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아이디어가 있다면 SNS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들로 검증을 하시거나 깊은 인터뷰를 가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고객이 먼저다라는 게 질문을 관통하는 답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잘 되고 있을 때 유통 채널 확장 타이밍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타이밍이라기보다 순서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사몰이나 펀딩 등 소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올리브영 이런 곳들로 점차 진출을 해나가시는 순서를 밟아가시면 좋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다른 외부 플랫폼으로부터 모셔가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엔 또 해외 진출도 많이 하지 않나요?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많이 하죠. 충분히 초기 브랜드들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아예 해외 시장부터 런칭을 하는 K-뷰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관세, 배송비, 다양한 비용의 종류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자본을 가지고 진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성공하는 뷰티 브랜드의 공통점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브랜드인지가 명확한 브랜드, 차별점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브랜드, 트렌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브랜드, 무조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트렌드를 역행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하는 브랜드는 이 성공 요인 3가지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많은 뷰티 제품 런칭 꿀팁 다 알려주셨는데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렸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크몽에서 많이 의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을 만드는 뷰티 브랜드는 검증과 데이터, 명확한 브랜딩 구조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고 심의 가이드를 정확히 아는 카피라이터, 내 브랜드에 맞는 인플루언서 시딩 전략까지. 크몽에서는 각 단계에 특화된 전문가를 프로젝트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뷰티 마케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되는 초보 사장님들이라면 크몽에서 꾸준히 선택받는 뷰티 전문가와 함께 판매 채널의 메커니즘을 전략적으로 설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뷰티 제품 런칭과 브랜딩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크몽에서 5% 할인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조사 미팅 체크리스트와 할인 쿠폰을 챙기시고 크몽과 함께 뷰티 브랜드 런칭 지금 빠르게 시작해보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도 크몽의 1급 비밀 다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